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4월 출생아 수가 또 최저를 나타내 올해 들어 매달 역대 최소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1분기 자금순환 자료에 따르면 1분기 가계의 여유 자금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성 1인 가구 절반 이상은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일하는 엄마를 위한 정책 잘 알고 계신가요?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의 임신 근로자는 8시간 근무 기준 6시간으로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4월 출생아 수가 또 최저를 나타내 올해 들어 매달 역대 최소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 4월에 태어난 아기는 3만 4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800명, 13.6% 급감했습니다. 월별 출생아 수는 올해 들어 1월부터 넉 달 연속 동월 기준 사상 최소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월 혼인 역시 2만 100건으로 1년 전보다 11.8% 크게 떨어져 동월 기준 역대 최소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분기 가계의 여유 자금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1분기 자금순환 자료에 따르면 1분기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전체 운용자금에서 조달 자금을 뺀 순자금 운용액은 14조 1천억 원으로 작년 4분기보다 5조 1천억 원 줄었습니다. 작년 1분기 29조 5천억 원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한은은 신규 주택 구매를 지속하고 소비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하는 여성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데 여성 1인 가구 절반 이상은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혼 여성은 10명 중 3명에 그쳤습니다. 2010년 약 5명이 답한 데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남성보다도 10%포인트 적습니다. 꼭 결혼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지금은 각자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초혼 연령은 갈수록 높아져 30살을 넘어섰고 지난해 초혼 건수와 출생아 수는 모두 전년보다 7% 남짓 줄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은 5년 사이 약 18% 늘어 26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40% 이상이 60세 이상으로 남성 1인 가구가 20대 미만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 고르게 분포한 것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여성 1인 가구 절반 이상은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1인 가구보다 2배 정도 많은 수치입니다. 남성 1인 가구는 소득 구간별로 비슷한 비율 분포를 보였지만 여성 1인 가구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가구는 80% 이상이 100만 원 미만으로 집계돼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여성 건강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예정인데 통계에서 드러난 정책 수요를 감안해서 기본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여성의 기대 수명은 85살로 남성보다 6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늘어 2045년에는 388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용기 뚜껑을 열어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넣고 돌리면 한 끼로 먹을 만한 죽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즉석죽은 조리가 간단해 식사 대용으로 인기인데 이것만으로 끼니를 대신하기엔 열량과 영양 성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즉석죽 15개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열량과 영양 성분은 하루 기준치의 10%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3끼 중 한 끼를 대신하려면 즉석죽을 2-3개는 먹어야 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 개를 먹기엔 나트륨이 너무 많았습니다. 2개 이상 섭취할 경우 나트륨 섭취량은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약 45% 정도로 섭취하게 되어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은 제품에 적힌 영양성분 함량이 실제와 다르기도 했습니다.
A 제품은 표시된 단백질량의 3분의 1도 채 들어있지 않았고 콜레스테롤 양을 0mg으로 표시한 제품 2개에서는 평균보다도 많은 콜레스테롤이 검출됐습니다. 일부 제품은 영양성분 함량의 표시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해당 6개 업체는 모두 영양성분 함량 표시를 자율적으로 개선키로 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즉석죽으로 끼니를 때우려면 우유나 바나나를 함께 먹는 게 영양상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돌리기만 하는 피지 스피너가 요즘 초등학생 사이에 가장 유행하는 장난감인데요. 인기가 높아지면서 피지 스피너가 무거워지고 표창처럼 날카로워지는 등 흉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모여서 장난감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의 끈적하고 자유자재로 모양이 변하는 액체 괴물을 주무르거나 비비탄 총을 가지고 놀기도 합니다. 가장 인기가 좋은 건 손가락으로 돌리고 있는 피제 스피너입니다. 집중력 향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피제 스피너는 손가락으로 그저 돌리기만 하는 단순함 덕분에 빠르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메탈 스피너는 생각보다 무거워 날아가거나 떨어뜨릴 경우 아이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돌리는 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가벼워 보여도 거기 들어보니까 조금 무거워요. 이게 튀면은 사람한테 혹시 다칠까 싶어서 걱정이 되고. 최근엔 업체들이 표창 모양 등 날카로운 제품들도 앞다퉈 내놓는 등 피제 스피너가 흉기로 진화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끊이지 않는 화장실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학교 학생회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서울 광진구의 세종대학교. 탐지기를 든 학생이 화장실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칸마다 들어가 환풍구와 선반 밑 그리고 콘센트도 놓치지 않습니다. 이 대학 총학생회에서 진행하는 화장실 몰래카메라 탐지 사업 활동입니다. 경찰이나 아니면 외부 업체에다가 저희가 맡기게 되면은 뭐 그렇게 꼼꼼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이렇게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1,500여 건이었던 몰래카메라 범죄는 2015년엔 7,600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인터넷에 한 번 영상이 유출되면 피해를 복구할 방법은 마땅치 않기에 학생들의 두려움도 더 커졌습니다. 대학 화장실 몰카에 관한 제보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 예방에 나선 학생의 활동을 학생들은 반겼습니다. 잡혔다고 해도 또 언제 일어날지 몰라서 걱정도 많이 되고 했거든요. 근데 총학생회에서 그거를 주체적으로 봉사단을 만들어서 일지표를 화장실 앞에 붙여놓고 언제 검사하는지도 약간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학교 외에도 건국대와 한양대, 연세대 총여학생회 등 여러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몰카 탐지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 보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전문가들은 몰카 범죄가 왜곡된 성인식에서 비롯되는 만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특강 등을 병행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피서를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생존 수영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지역이 많다고 합니다. 수영장에서 아이들이 서로 짝을 지어 물속에 가라앉지 않기 위한 연습의 한창입니다. 페트병에 의지해 물 밖으로 나오는 훈련도 합니다. 물에 빠졌을 때 스스로 목숨을 구하는 이른바 생존 수영입니다. 생존 수영은 수영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물에 대한 공포심을 줄이고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여름에도 물놀이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만약에 사고를 대비해서 생존 수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린이 물놀이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북 단양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피서를 왔던 5살 여자 어린이가 물놀이 도중 숨졌고 고향의 한 워터파크에서도 8살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눈 깜짝할 사이 발생하다 보니 관심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름철이 되고 요즘에 생존 수영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회원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부족으로 생존 수업 교육 대상의 40%만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영 교육을 진행을 하고 싶어도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는 학교가 많을 뿐더러 제대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그 수영장 시설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이 감겨 큰일 날 뻔한 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졸음운전 사고 발생률은 나른한 봄보다 오히려 뜨거운 여름 휴가철에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25톤 트레일러가 터널락을 휩쓸고 앞에 있던 차량들은 힘없이 밀려나가며 아수라장이 됩니다. 차량 10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버스가 앞차 5대를 연달아 들이받습니다. 앞서가던 차량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졌는데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쳤습니다. 모두 여름철 졸음운전이 불러온 대형 참사였습니다.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7월과 8월에 집중됐습니다. 사고 한 건당 사망자 발생 비율은 20%에 가까워 과속운전 사고 치사율의 2배가 넘었고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의 1.5배에 달했습니다. 여름 휴가철 기간에는 이제 장기간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데 에어컨을 작동하기 위해서 공기순환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운전을 하다 보면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를 하면서 졸음이나 피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에어컨 사용 시엔 반드시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시켜주고 2시간에 한 번씩은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 들러 10분에서 20분이라도 토막잠을 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속속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초보 엄마들 집중, 초기 이유식 Q&A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전통놀이문화협회 신나라 부회장입니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스마트폰과 컴퓨터 게임 등으로 운동량도 부족하고 서로 대화가 없어지면서 스마트폰으로만 대화를 하니 소통이 잘 안 되고 인성과 자존감에도 문제가 많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서로 믿지 못하고 항상 긴장 상태에서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대인관계 또한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릴 때 대부분의 성격이 형성되고 트라우마 또한 어릴 때 생긴다고 하죠.
이렇게 감정이 메마르고 삭막한 사회의 한 줄기 빛은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고 감성을 되살릴 수 있는 전통 전래놀이가 해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지키고 수천 년간 이어온 고유의 전통놀이야말로 현 시대에 꼭 필요한 놀이문화의 새로운 축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전통놀이 중에는 소근육 운동, 대근육 운동, 인지놀이, 단체 화합놀이가 있는데 지금 당장 체육대회 프로그램으로 사용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놀이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지털 시대로 변하고 새로운 문화만 너무 찾다 보니 우리의 것을 잃어가고 있어 무척 안타까웠는데요. 학교와 학부모님들이 먼저 전통놀이를 이용하여 인성 찾아주기, 창의력 찾아주기, 우리 자녀 감성 건드려주기를 원하고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육아법 중에 단동식품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로 우리 어릴 때 도리도리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앞만 보지 말고 옆을 보면서 인간의 도리를 다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고요. 지암지암이라는 게 있는데 손에 힘을 길러주고 그리고 질 때가 있으면 놀 줄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곤지곤지 많이 하셨죠? 이 곤지곤지는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짝짝꿍, 짝짝꿍 이런 것들은 서로 음양의 이치가 에너지를 마주침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치며 천심을 알려주는 지혜가 담긴 육아 교육법이었던 것이죠. 엄마가 아이와 집에서 쉽게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로는 손누이 동작으로 도깨비 나라, 아침바람 찬바람, 그리고 현재 오목의 전신인 고누라는 놀이가 있는데 밭이나 논에서 농민들이 일하는 중간에 휴식하며 땅에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 인지놀이도 많이 즐겼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친구를 만나려면 스마트폰이나 문자로 또는 전화로 쉽게 만나지만 옛날에는 집 앞에서 친구야 놀자 하며 정감 있게 큰 소리를 지르며 친구를 부르며 자신감과 대인관계를 자연스럽게 좋게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친구야 놀자. 그리고요 남자아이들은 추운 날에도 밖에서 딱지치기, 구슬치기, 자치기, 제기차기, 비석치기, 사방치기 등을 하며 마음껏 뛰어놀면서 운동을 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심과 협동심을 길렀고요. 여자들은 방 안에서 손뼉치기, 공기놀이, 실뜨기놀이 등을 하면서 소근육을 쓰는 놀이를 하였죠. 저 역시도 전통놀이를 하면서 친구들과 친밀감도 느끼며 또 팀워크도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전통놀이를 아이들과 함께 함으로써 가정에서는 친밀감과 사랑을 배우며 서로 소통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사회적으로는 잊혀져가는 고유의 전통을 다시 개선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우리 선조들이 만들고 이어온 전통놀이야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아이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진정한 놀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급성 중이염은 특히 생후 6 내지 20개월의 어린 소아에서 잘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후 3세 이후에는 그 전보다 발생이 좀 더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생후 3세 이전에 어린 소아에서 잘 발생하는 이유는 그 유스타키안 튜브라고 하는, 다른 말로 이관이라고 하는 그 구조가 성인에 비해서 더 불리하기 때문에 중이염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더 쉽게 침투하기 때문에 어린 소아에서 중이염 발생이 더 많습니다. 어린 소아에서 중이염이 흔히 발생하는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감기나 기관지염, 폐렴 등의 호흡기 감염이 있을 때 급성 중이염이 동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냥 중이염이 걸렸을 땐 어떤 증상이 일어나나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귀가 아픈, 즉 이통이 되겠는데요. 어린 영아나 소아에서는 귀가 아프다는 것을 잘 말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보챈다거나 귀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행동을 보인다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열이 흔히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만일 고막이 천공이 되면 귀에서 진물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중이염이 걸린 이후에 합병증이 생기기도 하나요? 귀 주위를 지나가는 뇌신경 중에 하나인 얼굴신경을 마비시켜서 안면마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귀 뒤쪽에 유양돌기라고 하는 그 뼈 톡 튀어나온 뼈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염증을 일으키는 유양돌기염도 있고 중이염이 안쪽으로 내이로 파급돼서 생기는 미로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가장 심각한 것으로는 중이염이 머리 안쪽으로 들어가서 뇌에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습니다. 따르면 9월부터 유산을 하거나 조산, 사산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에서 단태아 50만 원, 다태아 90만 원 등 임신 출산 진료비가 지원됩니다. 또 이미 출산을 한 여성은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도 임신 출산 여성을 위한 세심한 정책 마련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